한 백만장자가 아버지에게서 닭 한 마리만 물려받은 동생을 비웃었다. 하지만 1년 후 모두가 입을 딱 벌렸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 은퇴한 사업가 강민호의 저택에서 유언장 낭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호의 두 아들 강준서 38세와 강도윤 35세 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강준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호사를 주시했다. 그의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는 그의 성공을 과시했다. 반면 강도윤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유언장을 펼쳤다. 강민호님의 유언에 따라 장남 강준서 씨는 가업인 강선그룹의 지분 80%와 서울 시내 부동산 3채 그리고 현금 5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강준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지만 이제 그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났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차남 강도윤 씨에게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었다. 가족 농장에서 키우던 닭 한 마리를 상속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고 강준서는 폭소를 터뜨렸다. 닭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신 게 아닙니까? 강도윤이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구강민호님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강준서가 동생의 어깨를 툭 쳤다. 축하해 도윤아. 네가 받은 건 꼬꼬댁 한 마리뿐이지만 최소한 아버지께서 네 가치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 강도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변호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강도윤 씨. 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강도윤은 멈춰 섰고 변호사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오직 당신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지시였습니다. 강도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제2장, 새로운 시작. 강도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간다. 하지만 내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의 형과 달리 너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지. 이 닭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실이고 특별한 품종이야. 금실의 알은 영양가가 매우 높고 그녀의 깃털은 희귀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네가 발견해야 해. 네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보고 싶구나. 나는 네가 큰일을 해낼 거라 믿는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강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일찍 일어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는 유기농 농업, 닭사육법, 특수 품종 닭의 가치 등에 대해 공부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농장을 임대했다. 농장 주인 박서진 65세은 강도윤의 열정에 감명받아 그를 돕기로 했다. 젊은이, 네가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마음에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줄게. 강도윤은 금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유기농 사료를 준비하고 금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준서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해 더 큰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윤이 그 녀석,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닭 한 마리로 뭘 할 수 있다고. 강준서는 비서에게 동생의 근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도윤의 행적은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윤의 작은 농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금실이 낳은 알들은 정말로 특별했다. 그 알의 맛과 영양가는 주변 농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닭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금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골 풍경 사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명 요리사 한소율 42세 이 강도윤의 농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금실의 알로 요리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이 알들로 요리를 하면 제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디시가 될 것 같아요. 이 방문을 계기로 강도윤의 농장 제품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기 시작했다. 그의 SNS 팔로워 수도 급증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도윤은 이제 단순히 닭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농법과 윤리적인 축산에 대한 강연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 소식은 서서히 퍼져나갔고 마침내 강준서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준서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동생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녀석이 정말로 닭 한 마리로 뭔가를 해냈군. 제3장 위기와 기회. 강도윤의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강준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그의 회사들은 연이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강준서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팀장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재무팀장 임지원 45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 주력 사업 모델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준서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다.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준서의 회사들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어느 날 강도윤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의 형 강준서였다. 강준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동생의 농장을 둘러보았다.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니.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형을 맞이했다. 형,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강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도윤은 놀랐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형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준서는 자신의 회사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 브랜드의 철학과 운영 방식, 그게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아. 도윤아, 우리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강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형과의 과거 갈등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요, 형.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준서와 강도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선그룹의 기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다. 제4장 혁신의 바람, 강준서와 강도윤의 협력은 비즈니스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 그들은 강선그룹의 모든 사업 부문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생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선그룹의 식품 부문 개혁이었다. 강도윤의 운명의 닭 모델을 바탕으로 그들은 전국의 소규모 농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각 농가의 독립성과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뜻밖의 동맹을 얻게 되었다.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윤하늘 33세, 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당신들의 비전이 정말 흥미롭네요. 윤하늘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들은 항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나요? 강도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윤하늘은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받아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녀의 참여로 강선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더욱 깊이 있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강준서는 자신의 오래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대기업들에게 소개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를 봐. 강준서가 어느 날 밤 강도윤에게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둘 다 변한 거예요, 형.
형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성공은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 글로벌 비즈니스가 그들을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 한국의 형제, 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꾸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의 대기업들 중 일부는 그들의 새로운 모델을 위협으로 여겼다. 특히 강선그룹의 옛 경쟁사인 태웅그룹은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태웅그룹의 회장 오태웅 65세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선그룹의 새 모델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에 강도윤은 평온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강준서와 강도윤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은 때로는 의견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들의 다음 큰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이었다. 강선그룹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소외된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생산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강선그룹은 그린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강도윤은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상은 우리 회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변화를 만들어 온 모든 파트너들,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5장 진실의 순간, 강준서와 강도윤의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저명한 경제 전문가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우 55세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선그룹의 새 모델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그들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 칼럼은 금융계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선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강준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반박했다. 우리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강선그룹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강준서의 과거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위기 속에서 강도윤은 형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형, 정말로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숨기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강준서는 동생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넌 날 믿어야 해. 하지만 강도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몰래 회사의 재무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강준서가 회사의 일부 자금을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했던 것이다. 강도윤은 형을 컨프런테이션했다.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로 간 거예요? 강준서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안하다, 도윤아. 나는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 우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어. 이 고백은 두 형제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강도윤은 배신감에 휩싸였고 강준서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갔다. 검찰이 강선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을 거듭했다.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파트너 업체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강도윤은 끌너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강도윤은 전국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강선그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강도윤의 기자회견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회사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공개했고 자신과 강준서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강선그룹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이며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발표 직후 강선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회사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점차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과 윤리 경영 전문가들은 강도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직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충성 고객들은 SNS를 통해 강선그룹 제품 구매 인증샷을 올리며 지지를 표했다. 강준서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강도윤은 남아 회사를 이끌기로 결정했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외부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강도윤은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강선그룹을 만들어 갑시다. 회사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모든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중단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에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특히 그들은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다. 강도윤은 운명의 닭 프로젝트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회사의 모든 부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철학,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 강선그룹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6개월 후 강선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다. 한편 강준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생 강도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도윤아, 네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이제야 아버지가 왜 너에게 그 닭을 주셨는지 이해할 것 같다. 넌 정말로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구나. 2년이 지난 후 강선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강도윤은 이 소식을 들은 날 늦은 밤 회사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하늘이었다. 강 대표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윤 대표님.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죠. 윤하늘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강 대표님, 사실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준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강선그룹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가요? 강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네, 물론이죠.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하네요. 윤하늘이 대답했다. 바다를 정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예요. 강선그룹의 기술력과 저희의 환경 보호 노하우를 합치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문득 금실이 있는 농장을 떠올렸다. 작은 닭 한 마리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바다를 살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통화를 마친 강도윤은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겠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강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금시를 받았을 때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잠시 추억에 잠겼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하늘이었다. 준비되셨나요, 강 대표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네, 갑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란히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강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강도윤의 이야기, 그리고 강선그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